이 아이는 내 조카야. 조카요? 딸을 두고 조카라고요? 아빠 저는 언제부터 아빠 인생에 없던 애였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아빠였단 말이에요. 수아야, 미안해. 딸을 조카라고 부른 아버지. 그 마지막 병실에서 수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 골목. 낡은 간판들 사이로 저녁 불빛이 스며드는 그 골목 끝에 25살의 이수아라는 여자가 살고 있다. 그녀는 말이 없는 사람이다. 출판사 편집 보조로 일하며 점심은 혼자 먹고 퇴근길엔 이어폰을 꽂는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저 조용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이수아의 가족은 셋이었다. 어머니 박정임, 아버지 이태준, 그리고 이수아. 세 글자짜리 이름들이 한때는 하나의 식탁 위에 모여 있었다. 지금은 각자의 방식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 이름들은 여전히 서로를 붙들고 있다. 놓고 싶어도 놓아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은 그 세 사람의 이야기다. 이수아가 7살이 되던 해 겨울 이태준은 집에서 사라졌다.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은 박정임뿐이다. 눈이 내리던 저녁, 이태준은 짐을 챙기지도 않았다. 그냥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그게 끝이었다. 박정임은 안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거실에서는 6살짜리 딸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다. 이수아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한다.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뭔지는 몰랐지만 그 이후 박정임은 집안에서 이태준의 흔적을 지웠다. 면도기, 야구모자, 파란색 잠바, 모든 것을 검은 봉투에 담아 내다 버렸다. 어린 이수아가 그 봉투를 뒤지다가 들켜 손등을 맞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수아야, 아빠 얘기는 하지 마. 알겠어? 박정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더 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이태준은 그 집에서, 그 가족의 대화에서 공식적으로 지워졌다. 하지만 어린이날이 되면, 생일이 되면, 유치원 아버지날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수아는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렸다. 친구들이 아빠 손을 잡고 교실에 들어오는 장면을 볼 자신이 없었다. 그 대신 이수아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같은 상상을 반복했다. 아빠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빨간 리본이 묶인 선물을 들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엄마 박정임은 강한 사람이었다. 혼자 딸을 키우면서 식당 아르바이트, 편의점 야간 알바, 청소 도우미 일을 병행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이수아는 그런 엄마를 자면서 기다렸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마에 입맞춤이 닿으면 자는 척했다. 그게 더 편했다. 박정임은 딸에게 이태준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쁘게도 좋게도 그냥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하지만 깊은 밤 혼자 소주를 마실 때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수아는 방문 틈새로 그 장면을 몇 번이나 훔쳐보았다. 이수아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반 친구 김민재가 운동장에서 이수아에게 말했다. 야, 이수아, 너네 아빠 없지?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너네 아빠가 나쁜 짓 하고 도망간 거래. 이수아는 그 자리에서 김민재의 뺨을 때렸다.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담임 교사에게 불려가 눈물을 쏟았지만 왜 때렸는지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박정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가 나쁜 짓을 한 거야? 박정임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아야, 어른이 되면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엄마 믿어. 이수아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면 나도 나쁜 사람의 피를 받은 걸까? 그런 엉뚱하고 슬픈 생각이 9살짜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수아가 중학교 교복을 입기 시작하던 해 박정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아야, 아빠가 너 한번 보고 싶대. 이수아의 손에서 숟가락이 그릇 위로 떨어졌다. 만나도 돼? 박정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허락이었다. 약속 장소는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 이수아는 그날 엄마가 사준 분홍색 니트를 입었다. 거울 앞에서 10번 넘게 확인했다. 아빠가 실망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레스토랑 입구에서 기다리던 남자가 손을 들었다. 이태준이었다. 수아의 기억 속보다 늙어 있었다. 하지만 눈매만큼은 이수아가 매일 거울에서 보는 자신의 눈매와 똑같았다. 우리 수아구나 많이 컸네. 식사 내내 이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학교는 재미있니? 친구는 많니? 공부는 잘하니? 이수아는 네, 아니요, 그냥요로 대답했다. 하고 싶은 말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목구멍에서 걸렸다. 헤어질 때 이태준은 이수아의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쥐어줬다. 다음에 또 보자. 아빠가 연락할게. 그 손이 따뜻했다. 이수아는 그래서 더 슬펐다고 훗날 회상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수아는 혼자 그림을 그렸다. 식탁에 3사람이 앉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는 장면. 엄마는 국을 끓이고 아빠는 뉴스를 보고 자신은 숙제를 한다. 그 평범한 장면이 그토록 갖고 싶었다. 하지만 만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에 몇 번이 2달에 한 번이 되었고 어느 날 연락이 끊겼다. 설명은 없었다. 늘 그랬듯이. 고등학교 2학년 11월이었다. 이수아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던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수아야, 아빠다. 그동안 아파서 연락 못했어. 미안하다. 이제라도 아빠가 용돈이라도 챙겨주고 싶다. 이수아는 그 문자를 읽다가 주저앉아 버렸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박정임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이수아는 폰 화면을 내밀었다. 박정임은 그 문자를 읽고 잠시 굳었다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이수아는 오래 기억했다. 이태준과의 연락이 다시 시작됐다. 조심스럽게 문자로 안부를 묻고 가끔 통화를 했다. 이태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가끔 기침을 했다. 어느 주말 2사람은 신촌의 삼겹살집에서 만났다. 이태준은 소주를 마셨고 이수아는 콜라를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이태준이 말했다. 아빠가 진짜 많이 후회해. 수아 어릴 때 옆에 없어줘서. 그때는 아빠도 많이 힘들었어. 힘들었으면 떠나면 안 됐죠. 이수아 자신도 놀랄 만큼 그 말이 툭 나왔다. 이태준이 잠깐 멈칫했다. 맞아, 아빠가 잘못했지. 짧은 인정이었다. 이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콜라를 홀짝거렸다. 이태준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그 손이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다. 연락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태준이 말했다. 수아야,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 수 있겠니? 이수아는 잠시 멈칫했다. 왜냐고 묻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또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그때부터 이수아는 이중 생활을 했다. 도서관에 간다고, 친구 집에 간다고, 학원이 늦게 끝난다고 박정임에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빠를 잃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이태준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줬다.
둘이 좁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먹었다. 이태준이 이수아에게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고 물었고 이수아가 아이돌 이름을 줄줄 읊자 이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게 누구야? 그 웃음이 좋았다. 이수아는 그 웃음 하나로 많은 것을 견뎠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태준이 다시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익숙한 침묵이 돌아왔다. 이수아는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엔 그냥 꺼져 있었다. 이수아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를 진짜로 미워했다. 진실이 드러난 건 어느 봄날이었다. 이수아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등교한 날 박정임은 모든 것을 알게 됐다. 그날 밤 박정임은 주방에서 딸을 기다렸다. 눈이 부어 있었고 목소리가 낮았다. 수아야, 앉아봐. 긴 침묵이 흘렀다. 이태준이 너한테 연락하고 있었구나. 이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지? 응. 박정임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이수아가 6살이던 해 이태준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 수천만 원 규모였다. 오래 숨겨왔지만 내부 감사에서 발각됐다. 그 책임이 배우자인 박정임에게도 돌아왔다. 박정임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박정임은 대신 사과했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대신 빚을 떠안았다. 그리고 이태준은 다른 여자에게로 갔다. 그 빚을 갚느라 아직도 힘들어. 그게 다야. 박정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많이 힘들었겠다. 박정임은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이수아는 또 울었다. 다음 날 이수아는 이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엄마한테 다 들었어. 뭘 들었는데? 회사 돈 횡령, 엄마가 빚 떠하는 거, 다른 여자 만난 거, 전부 다. 누가 그런 말을 해? 그건 엄마가 과장해서 말하는 거야. 이수아의 손이 떨렸다. 과장이요? 빚 떠하는 게 과장이에요? 수아야, 아빠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럼 왜 엄마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떳떳하면 왜요? 이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아야, 그건 말해봐요. 떳떳하면 왜 말을 못하는지. 이수아는 전화를 끊었다. 타이밍. 딸의 존재를 말할 타이밍을 몇 년 동안 못 찾았다는 말이었다. 그날 밤 이수아는 이태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읽음 표시가 떴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이수아가 22살이 되던 해 이태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박정임을 직접 찾아왔다.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며 이번엔 다르게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정임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만남을 허락했다. 몇 달 동안 세 사람은 가끔 함께 밥을 먹었다. 이태준은 달라 보였다. 조용했고 말이 적었고 무언가를 반성하는 것 같았다. 이수아는 조심스럽게 다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정임의 오랜 친구 최미숙이 전화를 걸어왔다. 정임아, 나 어제 이태준 씨 봤는데 여자랑 카페에 있던데. 박정임은 처음에 믿지 않았다. 하지만 최미숙이 사진을 보내왔다. 이태준이 어떤 여자와 카페에 앉아 웃고 있었다. 그 여자의 손 위에 이태준의 손이 얹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최미숙이 직접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여자는 박정임을 이태준의 여동생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수아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 이수아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박정임이 이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수아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들었다. 이태준 씨, 내가 당신 여동생이야?
당신 딸은 없어? 수아는 어디 갔어? 이태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임아, 내가 설명할게.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요? 이제 뭘 설명해? 얼마나 더 설명이 필요해? 박정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딸이 옆에 있어. 직접 말해. 박정임이 폰을 내밀었다. 이수아는 받지 않았다. 받을 수가 없었다. 박정임이 전화를 끊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이수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수아는 이태준의 연락처를 지웠다. 하지만 삭제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밥을 먹을 때, 버스를 탈 때, 혼자 영화를 볼 때 더 자주 떠올랐다. 아버지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다. 수아는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 취직했다. 교정지를 보고 원고를 읽고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했다. 규칙적인 생활이 안정감을 줬다. 적어도 겉으로는. 직장 동료 오지수는 이수아보다 3살 많은 직선적인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물었다. 수아야, 너 요즘 무슨 생각해? 밥 먹는데 어딜 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이수아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오지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끝까지 들었다. 수아야, 그 아저씨 진짜 나쁜 사람이다. 알아요. 근데 왜 아직도 신경 써? 이수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부모가 나쁜 사람이어도 자식은 계속 부모의 사랑을 갈구해. 그게 사람이야.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이수아는 응이라고만 했다. 코끝이 찡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이수아 씨 맞으시죠? 이태준 씨 지인인데요. 아버지 병세가 많이 안 좋습니다.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수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잤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물을 마셨다. 창밖을 바라봤다. 다시 누웠다가 또 일어났다. 가야 할까? 까지 말아야 할까? 이미 끝낸 관계가 아닌가. 다음 날 이수아는 이태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왜 엄마한테 연락 안 하고 저한테 하세요? 엄마는 내 전화는 받지 않아. 그래도 나는 마지막으로 너 한 번은 보고 싶다. 이태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기력이 없었고 느렸고 무거웠다. 아빠, 많이 아파요? 그래, 내가 좀 많이 아파. 이수아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왜 이제야 들리는 걸까? 이수아는 혼자 경기도 안양의 병원을 찾아갔다. 박정임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6인실 병상에서 이태준을 발견했을 때 이수아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몰라볼 만큼 야위어 있었다. 얼굴엔 주름이 깊었고 팔뚝엔 수액줄이 꽂혀 있었다.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가 먼저 이수아를 발견했다. 누구세요? 이태준이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이 사람은 내 조카야. 조카. 이번엔 조카였다. 이수아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왔다. 웃기지도 않은데. 잠깐 아저씨랑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여자가 자리를 피했다. 이수아는 이태준 옆 의자에 앉았다. 이태준은 천장을 보고 있었다. 조카요? 수아야,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정말로 익숙했다. 그게 더 슬펐다. 그 여자는 몰라요? 아빠한테 딸이 있다는 거. 말 못했어. 왜요? 말하면 떠날 것 같아서. 이수아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다. 아빠는 자기가 무서워서 나를 지운 거잖아요. 아빠 편한 거잖아요. 맞아. 변명
안 할게. 그 말이 뜻밖이었다. 이수아는 더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힘이 빠졌다. 아빠, 나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어릴 때부터 생일날, 크리스마스에 매년 이태준의 눈이 붉어졌다. 알아. 아빠가 나쁜 놈이야. 그 말로는 부족한데 근데 뭐 됐어요. 이수아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이태준이 손을 잡았다. 힘이 없는 손이었다. 수아야, 미안해. 알아요. 또 올 수 있어? 이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병실 문을 나서면서 눈물이 흘렀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봄빛이 창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이수아는 박정임에게 말했다. 아빠를 보고 왔다고. 박정임은 한참 말이 없었다. 어떠던? 많이 아파 보였어. 박정임이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 뭔가를 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았다. 엄마 병원에 다녀온 거 나 잘못한 거야? 아니야, 잘했어. 근데 엄마 화난 거 아니야? 박정임이 돌아서서 딸을 바라보았다. 수아야, 엄마는 이태준이 밉지. 네가 그 사람 딸인 게 밉지는 않아. 알지? 응.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너한테는 아빠잖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이수아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박정임이 얼마나 많은 밤을 사귀었기에 그 말을 저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엄마 대단하다. 뭐가? 그냥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별로 재미없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그래도 웃었다. 그냥 함께. 이수아는 25살이다.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어른이기도 하다. 그녀는 아직 이태준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를 미워하는 일에 더 이상 자신의 하루를 쓰지 않으려 한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수아는 이제 조금 안다. 어릴 적 같은 식탁에 앉아 웃는 가족을 꿈꾸던 아이는 여전히 그녀 안에 있다.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지웠던 아버지를 마주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어른도 그 안에 있다. 7살 이수아는 아빠를 기다렸다. 25살 이수아는 자기 자신을 기다린다. 누군가 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 박정임은 지금도 같은 동네에 산다. 빚을 많이 갚았고 작은 꽃 가게를 열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꽃을 정리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이수아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태준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 이수아는 아직 모른다. 다시 연락이 오면 받을지도 모른다. 아닐 수도 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어떤 결말이 오더라도 그녀는 괜찮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따뜻한 건 아니다. 어떤 가족은 서로를 핥히고, 어떤 가족은 서로를 지우고, 어떤 가족은 이름만 남긴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끝까지 고민한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부른 이름이 엄마 아빠였으니까. 그 이름이 상처를 줘도 우리는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이것은 나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쁜 아버지를 사랑한 딸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이수아는 이제 막 알아가고 있다.